유명인 사주풀이. 오늘은 아모레 서민정 씨와 보광창업투자 홍정한 씨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의 결혼은 대단했죠. 삼성가와 롯데가의 이 재벌 결혼으로 8개월 전에 결혼할 때도 크게 이슈가 됐고, 이번에 엊그저께 이혼할 때도 막 신문에 또 해서 특필됐죠. 그러면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이 서민정 씨와 홍정한 씨의 결혼과 이혼을 한번 명쾌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히 명리를 오래 공부하시고 또 명파명리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명파명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혼 시기와 이혼 시기, 또 남녀 문제 이런 거 구별하는 데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잡아낸다고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명파명리가 혼인관계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고 디테일한지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재벌과의 결혼, 삼성과 롯데의 결혼. 아주 대단했었죠. 자, 기본 이거는 이제 신문에 있는 그대로 내가 인터넷에 있는 그대로 캡처해서 제가 올립니다. 결혼은 아마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사람의 약혼식은 이제 교제 약 3개월 만에, 그지? 3개월 만인, 그지? 이렇게 해서 약혼식 올렸고요. 이때 약혼식 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영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즉 삼성과의 한 8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삼성가와 롯데가의 요 친인척들이. 그야말로 대단한 결혼이었죠. 그래서 이제 10월 19일 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가 범삼성가인 보광그룹과 범롯데가인 아모레 퍼시픽그룹의 사동지정관이 된다는 점에서 이때 이목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요 민정 씨는 신춘회 회장의 외손입니다. 외손녀. 자, 그리고 이정환 씨는 삼성가의 이재용, 이부진, 서현 삼남매의 고종 사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삼성과 롯데가 결혼을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났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맥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혼맥 지도를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혼맥 지도와 보면은 자, 이제 서성환 씨가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죠. 거기에 이제 서경배 씨가 태어났고, 서경배 씨와 신윤경 씨가 결혼. 이 신윤경 씨는 신춘호 전 롯데, 신춘호 전 농심 회장의 여기가 3년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 서민정 씨가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남 홍정환 씨는 이게 홍씨 집안, 삼성과 이 홍라희 집안입니다. 홍라희 집안의 홍석준 씨의 장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정환 씨와 서민정 씨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가와 롯데가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해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야말로 자, 재벌과의 결혼인데 8개월 만에 이렇게 이혼했단 말이야. 그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분명히 재벌가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분명하게 사주 보는 사람, 술사들이 옆에 아마 있었을 텐데 이걸 왜 못 봤을까 하는 걸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자, 아모레 서민정 홍정한 이혼.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특비되었었죠. 자, 아모레 장녀 서민정 보광창업투자 장녀 홍정한 합의 이혼했다고요. 자, 아모레 장녀 서민정 8개월 만에 이혼. 홍정한 주식 10만 주 반납했다라고 이런 뉴스이고요.
자, 롯데와 삼성과의 결혼 파경.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한번 보자. 사주를 통해서.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사주잖아요. 자, 서민정 씨와 홍정아 씨의 사주가 어떤 모양이길래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했는지, 그걸 아마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민정 씨 사주는 91년 11월 14일생입니다. 신미기의 무자일에 태어나고, 요 신은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는 일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그지? 시가 좀 안 나와도 웬만한 건 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를 굳이 제가 안 넣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자 사주에서 남자를 볼 때, 남자를 관살로 남자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살뿐만 아니라 이 재성도 남자로 봅니다. 자, 특히 여자에서 이 재성은 남자한테 정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명파 명리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요 남편궁과 남편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남편 집에 남편이 들어와야 혼이 이루어지고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궁은 자수도 남편궁이에요. 자수가 남편궁입니다. 그런데 같은 오행인 해수도 있다. 해수도 같은 오행의 수란 말이야. 이 해수도 남편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궁이 두 개다라고. 이 궁에 여기도 남자가 들어앉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자, 그럼 이 남자를 찾아보자. 해수가 남자다, 해수가. 해 중에 간목도 있고 해수가 재성이기 때문에 남자인데, 잘 봐요. 김민정 씨가 무토가 여자니까, 일간이 여자니까 기토도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그런데 이 해라는 이 남자는 누가? 기토라는 여자가 차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 해는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해는 나의 남자친구일 뿐이다. 가깝게 지내는 남자친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수는. 그럼 내 남편은 자수가 내 남편이다. 그래서 일지를 남편궁이라고 그러죠. 남편궁에 자가 들어앉아, 이 재성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자를 나의 남편으로 본다. 자, 그러면 자가 남편이라 그러면 언제 결혼할 것인가 할 때 경자니까 어때? 경자니까 그대로 자가 출현되잖아. 그럼 이때 당연히 결혼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항상 이 10년 대운을 보니까 올해 31세잖아. 28대운이야. 28대운은 이민대운이잖아. 그러면 자, 볼 때 자가 남편궁이면은 임수도 남편궁이 되는 겁니다. 같은 수기 때문에. 임목은 관살이죠. 그럼 여기는 궁성이 같이 들어앉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궁성이. 그래서, 그러면은 28대운에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운기는 경자년은 그대로 남편궁이 앉은 남편이 그대로 출현됐잖아요. 그래서 경자년에 결혼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결혼 운기를 볼 때 경자년에 결혼했다. 이때는 궁과 성이 동시에 출현했다면, 궁성은 남편궁, 성은 남편성. 그래서 내 궁에 남편성이 진입하는 그 해라는 겁니다, 경자년이. 이해됩니까? 자, 이건 아주 명파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쉬운 겁니다. 자가 남편인 거 알면 그대로 경자년에 바로 결혼한다고 바로 찍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 살펴봐야 될 게, 이게 내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비급정부의 사주, 비급정부. 이게 자가도 남자고 해도 남자인데, 기토와 미토는 급제들이거든. 급제는 양인들이야. 그러니까 양인들이 내 남편을 호신탐탐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지. 이게 비급정부의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비급정부가 되면은, 이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남자와의 관계 이런 게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급정부의 사주가 되면은, 또 이혼할 확률이 좀 많음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하나 더, 일주가 무자일주야. 무자일주는 간지가 자합했거든요.
이 간지 자반 일주는 이 또 일지는 남편궁이잖아요. 남편궁에 남편과 하늘과 땅이 합했단 말이에요. 무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서민정 씨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이상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흐트러져 버리면 혹시라도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시거나 조금 명예에 또 흠이 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쳐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주는 비겁이 세력을 이루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양일간에 엄상관, 신금이 있는 거예요. 신금은 칼날이거든. 신금 흑살직이잖아. 그대로 친다는 거지. 마침 신축년은 어때요? 신축년은 상관이 급제를 차고 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상관이 급제 차고 왔는데 이 남편을 급제가 자축합으로 데려가 버리잖아.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지없이 남편을 치는 행국이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혼운기를 보면 신축년에 상관이 급제를 차고 왔다. 그럼 상관이 급제 차고 이 급제 축이 자축합을 하는 거예요. 자축합을 하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밖으로 가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의 상관이 그냥 가면 안 온다는 거지. 쳐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축년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기다라고. 자, 이거요. 아마 기존 명령 하신 분들은 신축년을 보면 잘 이해 안 될 거요. 물론 축은 자축하면 요거는 이해될 거야. 뭐 급제가 자합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금은 양일간의 엄상관일 때 남편을 극한다. 요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기 사주로 봐서 경자년의 결혼 운기와 신축년 이혼 운기 그대로 딱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홍경환씨 사주를 보죠. 홍경환씨는 37세고 올해가 1985년 8월 16일생입니다. 사주를 보니까 얼축갑신 정에 신은 제가 동그라미 해놨고요. 자, 마찬가지로 홍경환 사주에서 처를 보려고 그러면 남명의 처는 관살이 재성이 처죠. 그럼 재성이 없으면 식상을 기본적으로 처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대로 월지의 신금처가 딱 출현됐죠. 그럼 신금의 이 재성이 궁과 처궁과 관련성을 가지면은 내처라고 보는 거예요. 이 궁은 일지가 내처궁이잖아. 자, 중요합니다. 해중에 갑목이 들어앉았죠. 지장간에. 이 갑이 월간에 투출됐잖아.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갑목도 처궁으로 본다. 그럼 처궁 밑에 요 신금 처성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 신금을 내처로 본다.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이 신금 처의 모습이 어때요? 축에 인묘되고, 신이 축에 인묘되고, 신금이 해sul 신의 천을 해버리잖아. 명파명이 공부하신 분들 이해됩니다. 신의 천, 신이 축에 인묘. 그러면 나와 결혼한 이 천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결혼 운기, 첫 번째 결혼 운기 봐요. 왜 그러면 경자년에 결혼했는지, 결혼 운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금이 처라는 거 알면은 경자년이 그대로 우리 명파를 공부하시면 그대로 결혼 운기 그대로 들어옵니다. 해가 처궁이기 때문에 자도 처궁으로 본다. 신금이 처성인데 경금으로 올라왔잖아. 그러면 내 처궁에 처가 안전상이다라고 이렇게 또 대운의 모습보다 대운에서 지는 해를 나타내죠. 경금이 신금이야. 그러면 처궁에 처가 들어온 상이다. 이 경진대운에 결혼한다라고 탁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진대운 경자년에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궁에 성이 들어왔다. 그거. 자, 진을 궁으로 본다는 거. 대운의 진을 궁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이 자도 궁으로 봐요. 자도 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이 자를 생하잖아. 그래서 이제 처성이 천궁으로 진입한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결혼 운기라 보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 이제 명판을 접하지 안 하신 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혼원기는 마찬가지. 이혼원기는 궁이 사라지고 궁이 개되고 성이 개될 때, 궁성이 무너질 때 기본적으로 이혼원기로 보입니다. 자, 해는 이게 처궁이잖아. 해는 진에 인묘돼 버려. 사라져 버려. 또 신은 처성인데 신축년이 되니까 신이 축에 인묘돼 버려. 그지? 또 간목마저 신궁이 와서 2021년 신축년에 요 천간 신궁이 와서 간목을 치버려. 그럼 그야말로 궁이 다 개되는 상이야. 성은 인묘되고 궁은 개된다. 그러면 이때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신축년에 신이 축에 인묘된다. 신금이 간목을 치고 해는 대운의 진에 인묘되버린다. 그래서 내 궁이 처궁이 사라진 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아까 민정 씨는 마찬가지로 경자년에 결혼운기는 궁성이 그대로 출현돼서 결혼운기가 되고, 이혼운기는 마찬가지로 상관이 양인 이 축을 차고 와서 이 축은 급제잖아. 남편을 자축합으로 데려가 버리죠. 예. 또 비급정부와 무자일주를 이렇게 되면 특히 이혼의 정보가 많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홍정한 씨와 서민정 씨의 사주를 통해서 결혼 시기와 결혼 운기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명파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희가 강구 좀 하겠습니다. 중강의 일주론 및 상법 강의.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중강의를 하고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프라인도 들어도 되고요. 일주론 및 상법을 강의. 이 명파명이 진수를 나타내는 일주론 상법이고요. 시간은 5월 31일, 이제 한 5일 남았죠. 저녁 7시부터 9시에 개강을 합니다. 2021년. 교재는 특수교재를 제가 사용하고요. 한 7개월 과정이고, 굉장히 방대하죠. 비용은 월 20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문의는 저한테 010-743-0543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거 월요일 7시에서 9시 개강입니다. 아마 첫날은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떠야 될 겁니다. 아마 첫날은 유튜브에 아마 전국 동시 생중계로 아마 내가 갈 겁니다. 명파명리 출간 도서. 참,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명파명리 어떤 책인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겁니다. 아마 수준 높은 책들입니다. 직업상법 신해. 이 책은 대단하죠. 이 최고의 실전 통변서입니다. 하나의 사주를 놓고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이혼하고 어떤 직업을 찾고 언제 돈 벌고 언제 파지하고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야, 참 명리 대단하다 이렇게 디테일하구나.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은 야, 이 사주가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리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책은 출간되기 전에 암암리에 비싸게 많은 돈으로 암암리에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 자료입니다. 이 책은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원서를 번역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경제 육효학. 이건 왕원성생의 그 역전입니다. 모든 그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모든 지리 연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는 부동산, 주식, 하여튼 모든 경우수를 망라해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책이 너무 잘 됐다. 경제 육효. 육효 출입비용 하해 비전은 우리가 점을 치거나 사주를 봤는데 점 잘 안 나왔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원리가 들어있어. 아까 조금 전에 서민정 씨와 홍정한 씨 사주가 이혼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돼야 한 차원 높은 보수 반열에 진입하는 겁니다. 자, 이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죠. 그럼 똑같은
서민정 씨와 홍정아 씨의 동일한 사주가 있는데 그럼 다 똑같이 이혼할까요? 물으면은 이혼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 미리 대처한 경우에 또 아니면 덕을 많이 쌓은 경우에는 그걸 피해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육교 축일병 화해비제는 꼭 한번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민정 씨와 홍정한 씨의 이혼과 결혼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